감사합니다. 도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현재 그 중국 내에서 중국 공산당의 핍박으로 전능하시는 하나님교회 교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중국 내에서 피신을 하다가 그것도 노출이 돼서 할 수 없이 해외로 다 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일부 교인들이 한국에 와서 지금 난민을 신청을 해서 지금 난민 신청 접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한국의 그 난민법이 발효가 돼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수백 명이 난민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난민으로 인정 못 해주는 난민법상의 난민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고 충분하게 중국으로 돌아가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저희들 난민 신청자가 한국에서는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을 받은 그 난민 신청자 172명이 법무부에서 출국 명령서를 지금 발급받아 가지고 아주 풍정등화 같은 암흑 속에서 긴장과 초조와 이러한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그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인도주의고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어쨌든 172명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172명 그분들이 정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좀 기원 드리는 거고요.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난민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벌이를 위해서 와서 난민이랍시고 신청을 해서 그것을 오히려 많은 난민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이 있겠는데 자기 고향을 일단 버리고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귀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어려운 죽음의 길을 건너서 타국에 와서 가려고 지금 그래도 여기에서 좀 정착만이라도 일자리를 안 줘도 좋다. 여기에 그냥 보호만이라도 해달라. 라는 그 울부짖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전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난민법이라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국내법도 있고 국제법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것이 상충되는 개념이 될 때는 항상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상위의 개념을 보고 난민법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특히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난민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난민을 신청했던 부분들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난민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한국은 그 정도의 국격이 됩니다. 국격이 되는데 사실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인색한 나라예요. 아마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8%밖에 안 됐습니다. 시리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난민으로 인정받는 옛날에 파룬군 같은 경우도 숫자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 그 정도로 인색한 그런 상황들인데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법을 좀 개정해보자라는 그런 차원도 있어서 결국 법 개정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 개념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뜨이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은 저희들과 같은 이 단체, 힘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단체들이 끊임없이 그 벽에다가 부닥치는 거죠. 인권의 이름으로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열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같은 경우도 난민으로 인정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몇 단계 낮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단계들이라도 네, 나름대로 제공을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생명에는 진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중국으로 내몬다 그러면은 네,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인권과 인도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로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난민들을 강제 송환시킨다면은 한국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권운동가이신 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스스로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 북한 정권이나 네. 또 중국 공산당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네. 다만 지금 이제 출국 명령서까지 받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네. 어쨌든 좀 모든 상황이 시급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사지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지만 하루를 살아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책임 있는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책무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개정 작업 또는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또 그 172명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쭉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대기자 분들까지도 저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런 전문가들과 또는 법률가들과의 만남들을 더욱더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좀 더 힘있게 여러분들의 고통을 듣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나름대로의 믿음, 그래도 기억이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주민들이 강제 부송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13년째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모든 전 세계 나라가 유엔 총회에서 얼마 전에도 12월 19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에서 난민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보낸다? 네. 그렇게 하면 스스로가 사악한 정권이라고 하는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집단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행여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로운 길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